이 장에서는 스프레드시트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것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목표는 첫 번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작성된 값을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 데이터를 저장하고 로그로 출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 장에서 구현할 동작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열면 저희가 구현을 할 스프레드시트를 열면 후원자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저희 앱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도구와 스크립트 편집기를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이제 저희가 이번 장에서 작성할 코드들이 있고요. 이것을 실행을 해 보면 결과로 회원의 이름, 이메일, 그리고 총 회원수에서 더하기 2한 값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희가 두 번째 장에서 구현할 기능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서 어떻게 구현을 해야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구현하기 앞서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조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단계를 통해서 저희는 프로그램을 완성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스프레드시트에 저장되어 있는 회원 정보를 읽어오고, 두 번째,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이메일 내용을 매칭, 수정, 추가할 겁니다. 세 번째로 역할에 맞게 수정된 이메일 내용을 발송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발송 결과를 스프레드시트에 작성을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지금 2장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 진행할 겁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저장되어 있는 회원 정보를 읽어오는 거 구현할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수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한 명의 정보를 읽어오는 거 구현할 겁니다.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이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딱 하나가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1장에서 배운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앱스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건데, 스프레드시트에 후원자 정보, 이메일 내용, 전송 결과 3개의 탭이 있어야 되고 각 탭별로 알맞은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하단에 스프레드시트 링크가 있으니까요. 링크를 클릭하셔서 복사 붙여넣기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후원자 정보라는 시트에는 후원자 리스트, 총 회원수, 이메일, 성함, 회원 구분에 맞게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요 이메일, 본인이 이메일이 전송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정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탭 이메일 내용에는 정회원, 준회원, 비회원, 인사말, 본문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전송 결과 탭에는 전송 시간, 전송 횟수 요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스프레드시트 만드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행과 열 유의하셔서 맞춰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꼭 지켜주셔야 저희가 프로그래밍 학습 진행할 때 다른 결과가 아니라 제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 작성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앱스 스크립트를 통해서 구현을 해 볼 것은 후원자 리스트라는 거를 스프레드시트에 가져와서 로그로 출력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로 넘어와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출력을 하려고 하는 건 요 후원자 리스트, 여기에 지금 작성되어 있는 게 후원자 리스트죠. 그래서 요거를 가져와서 앱스 스크립트에서 실행을 해서 로그로 출력을 시킬 겁니다. 앱스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려면 도구 그리고 스크립트 편집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익숙한 편집기 화면이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후원자 리스트를 출력시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성을 해주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 실행을 하게 되면 승인 관련한 팝업이 뜨게 됩니다. 뭐 권한 검토 눌러주시고 계정 선택하시고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이 시작되고 실행이 완료됨이 떴죠. 하지만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저희 1장에서 로그로 출력하기 위해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로그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로거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할게요. 로거.로그 하고 뭔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읽어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를 가로 안에 집어 넣었어요. 저장해 주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에 후원자 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성공을 한 겁니다. 이제 이게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걸 유의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스프레드시트 앱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구문과 관련있는 여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스프레드시트라는 곳에서 활성화된 액티브 싯을 가져와서 그곳에서 범위 1행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가 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활성화된 시트, 활성화된 시트라고 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선택된 시트를 말을 합니다. 선택된 시트에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 그러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후원자 리스트 값을 읽어오게 되고요. 1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로거.로그 가로 안에 집어넣으면 로그로 출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거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디서 점을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유의할 거는 get range라는 가로 안에 이렇게 명시된 숫자를 저희가 임의로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첫 번째가 행, 두 번째가 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원자 리스트를 값을 가져오려면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이어서 여기에 숫자 1과 콤마하고 2를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프레드시트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감이 오시나요? 자, 스프레드시트에 넘어가서 지금 보면 요거를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요 이메일이라는 단어는 세 번째 행에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편집기로 넘어와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요 부분을 바꿔야겠죠. get range를 세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이었으니까 저장해 주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로 이메일이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또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회원의 이름을 가져와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로 넘어가셔서 이름이죠. 여기 첫 번째 회원의 이름 둘리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둘리는 네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에 있네요. 편집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과 세 번째 줄에 있었습니다. 요거 저장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둘리가 떴네요. 성공하셨을까요? 네, 아마 성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스프레드시트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충분히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행과 열로서 데이터를 가져왔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후원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기억해서 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메일을 올바르게 전송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후원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저장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개념이 있는데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올 때 사용하는 변수라는 개념이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변수에 대해서 이번에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에서 편집기로 넘어와 주시고요. 저처럼 작성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 하고 name 해주시고 name 하고 는 해주고 로고를 없애겠습니다. 로고를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네임을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둘리라는 게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변수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변수를 사용을 해서 지금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왔어요. 어떤 게 변수일지 좀 추측이 되시나요? 이전 코드와 저희가 달라진 점이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하고 이 부분. 네. 저희가 지금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구문에서 이 name이라는 곳에 스프레드시트에서 불러온 값을 저장을 해놓고 로고 안에 name이라는 걸 명시를 해서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을 시켰습니다. 자, 저희가 변수라는 걸 앱스 스크립트에서 변수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let라고 하는 let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거를 예약어라고 부릅니다. 즉 컴퓨터가 let를 만나면 변수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한 칸 띄고 오는 단어들이 변수의 이름이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앱스 스크립트에서 변수를 만든다 라고 하면 let라고 하는 예약어를 꼭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 한 칸 띄고 사용할 변수의 이름을 적는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변수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왼쪽에 우리가 사용할 변수의 이름 name 적어주시고 한 칸 띄고 는 적어주시고 오른편에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편에는 이와 같은 구문을 작성을 하게 되면 스프레드시트에서 네 번째 행에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오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변수 이름만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로거.로그에 가로 안에 name을 적어주게 되면 name이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둘리라는 값이 name에 저장되어 있는
둘리라는 값이 최종적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회원의 이메일도 변수를 사용해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편집기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저희 이메일을 저장할 변수 이메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et을 사용해서 이메일이라고 하는 변수를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메일이라는 변수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메일 내용은 네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2로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메일 안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로고.로그 이메일 적어줍니다. 저장하고 실행을 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리라고 하는 요거 첫 번째 네임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출력이 되고, 두 번째로는 요 이메일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총 회원 수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이제 스프레드시트로 이동을 해서 편집기로 이동을 해줍니다. 총 회원 수를 읽어 오려면 이쪽을 읽어 와야 되겠죠? 이행의 네 번째가 되겠네요. 마저 이어서 작성을 합니다. let을 통해서 변수를 만들 거다 라고 알려주고, 변수명은 num of mem 요거를 좀 사용을 할게요. 그러면 해당 변수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는을 사용해 주시고,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 근데 총 회원수는 이행 네 번째 열에 있었죠. 그래서 이행 네 번째로 변경을 해주고 로고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숫자 7이 나와야겠죠? 네. 그래서 숫자 7까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래서 변수를 만드는 거, 그리고 변수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법, 그리고 변수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 총 3가지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값을 가져오고 변수에 저장하는 것만 하면 조금 심심하니까 여기에 더하기를 어떻게 할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회원수에서 더하기 이한값을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여기까지 11행까지 오게 되면 요 num of member의 변수에 총 회원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더하기 이한값을 출력을 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간단하죠? 저희 더하기 연산할 때 하는 거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더할 값 숫자 2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총 회원수 7에 더하기 이한값인 9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숫자 2를 변수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서 그걸 활용해서 더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터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값을 2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팩터라고 하면 지금은 변수 더하기 변수가 됐죠. 그러면 각각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더하게 됩니다.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 9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금 제가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저희가 기존에 배울 때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 줄에 값을 집어넣는데, 이번에 숫자 2를 변수에 집어넣을 때는 한 번에 팩터라는 거를 선언해 줌과 동시에 는을 이용해서 값을 집어넣어서 두 줄을 한 줄로 줄일 수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를 이용해서 덧셈 연산을 실행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 저희가 배운 거, 스프레드시트에서 값을 가져오는 방법 배웠습니다.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이렇게 숫자 기억해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리고 읽어올 때 사용하는 변수라는 거를 배웠고, 변수는 let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해서 만든다라고 설명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변수에 값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장 다 완벽히 익혔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회원 구분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물론 첫 번째 회원만, 첫 번째 회원의 회원 구분값을 출력하셨다면 두 번째 장은 다 익히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장은 프로그램 구현 4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를 구현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꼭 퀴즈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구컬리지 켄타였습니다.